어제 업로드한 영상에 오류가 있어 삭제를 하고 금일 정정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식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차트의 가장 근본을 다룬 내용입니다. 시청 후 방송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면 주식 투자로 쉽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주변의 지인들께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만큼은 영상의 조회수를 위함이 아니라 주식 투자로 고통받는 분들이 행복해지기 바라는 마음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력과 공매들의 농락에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의 속성은 숙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양파는 12월 2일 HLB의 대상승을 예측하는 방송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당시 방송에서 활용한 차트인데 HLB는 지난 4년간 횡보 후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대상승을 하였는데 이때마다 항상 패턴이 비슷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에 이어서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실력 있는 주식 전문가한테 주식이론을 배운다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차트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습득하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이 먼저 언급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봉과 거래량은 물론이고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른 고려도 해야 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우습게 볼 만한 지표가 아닙니다. 참고로 자산의 절반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은 5일선, 21선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12진법에 해당하는 62평, 122평, 242평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간혹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국내 이동평균선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도치 않게 피땀 흘려 번 돈을 미국인들에게 기부하게 되는 딱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초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5일선이나 21선 등 단기 이동평균선은 대부분 일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인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이 5일선을 넘어 심지어 3일선까지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방송에서는 HLB 리픽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금융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금융기법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게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은 차트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동평균선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출양파가 100% 확신하는데 주식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는 변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통계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현상을 보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참고만 하셔야 될 정도로 오랜 경험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양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매매 기법의 난이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패턴 중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활용한 매매가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은 주식 경험치가 중급 정도 돼야 이해력이 생기는 추세 매매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매매를 언급할 수 있겠는데 보통의 주식 초보자들은 이동평균선이 한눈에 파악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다가 투자금을 많이 잃기도 합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주식 능력치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동평균선을 평가절하하며 실전에 써먹을 수 없는 지표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세력의 페이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판단의 오류입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 심리를 역이용하고 페이크로 개미털기를 하기도 하고 개미를 꼬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쉬워 보이지만 고수가 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양파는 가장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파동매매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출양파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직후인 11월 8일에 종목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달 만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8일 이후로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금요일 방송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공개했습니다. 주식 매매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양파는 한 달 만에 실력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파동 매매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출양파의 파동 매매는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보유 종목의 30% 이상이 한꺼번에 손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 손실은 작고 기대 수익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정말 쉽고 단기에 습득할 수 있을지 출양파와 같이 차트를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HLB 차트를 보시기 전에 출양파가 지난주에 구독자 단톡방에서 강의했던 삼성전자의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보시는 이유는 차트를 공부할 때 가급적 세력의 영향력이 덜한 종목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정지한 후 차트를 보시고 마음속으로 격전지를 찾아서 라인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격전지는 상승 에너지와 하락 에너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으로 보통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는 자리입니다. 혹시 출양파와 동일한 위치의 선을 그리셨나요? 주식 경험이 많은 분들은 두 개의 라인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현재 차트 기준으로는 빨간 선도 격전이 일어났던 자리로 당연히 중요한 지지나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출양파가 1순위로 이 자리를 뽑은 것은 가장 의미가 있는 격전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삼성전자가 출양파가 그어놓은 선까지 하락한다면 재무나 시황에 큰 이상이 없다는 전제로 해당 선을 이탈가로 삼아서 주식 보유 비중의 절반까지는 투자해도 될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혹시 몰빵이라는 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신 분이 계셨다면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상태라고 판단되니 분산 투자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한테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 지지선을 두세 개 그어보라고 했는데 출양파가 그어놓은 위치와 동일한 곳에 선을 긋지 않는다면 주식 실력을 의심해 볼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왜 이 자리를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삼았는지 차트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8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의 차트입니다. 화살표 부분은 5월 4일 삼성전자가 단행한 50분의 1의 액면 분할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은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는 탑 뉴스가 되었고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상당한 호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호재가 시작되는 날은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액면 분할이라는 대형 뉴스나 게임주에 기대되는 신작이 출시된 날이나 역대급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날이나 거래량이 의미 있게 발생한 날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한 날의 일봉은 지지나 저항의 발원 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액면 분할을 시작한 날을 전후해서 지지나 저항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나 저항의 발원 지점이 한번 형성되고 나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쉽게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원 지점이 생성되고 나서 같은 지점에서 잦은 격전이 발생한다면 향후 10년이나 20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차트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세력의 영향력이 덜한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해당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시황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로 공식적으로 추천 예정인 종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포스코 케미칼처럼 한눈에 봐도 이해가 갈 만한 차트로 지지나 저항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양파 제안이라는 단톡방이 있는데 이렇게 지지가 명확한 차트가 발견되시면 출양파에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된 종목은 시황을 분석해서 진입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S51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S51은 삼성전자만큼 세력의 영향력이 덜한 차트라고 판단됩니다. 보시는 차트는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출향파가 그어놓은 선과 동일한 곳에 그으셨나요? 참고로 S51처럼 순수 정유주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지와 저항 자리를 찾기도 쉽고 지지와 저항에 반응할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51은 순전히 장기 지지라인만 믿고 12월 1일에 추천했는데 3일 만에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공부하거나 실전에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중에서는 대표적인 실적주이지만 상대적으로 세력의 관여가 많은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보시는 차트는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잠시 영상을 정지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격전이 많이 일어났던 자리에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참고로 선을 그을 때 너무 정교하게 그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페이크로 격전지를 잠시 이탈하기도 하고 오미클론처럼 단기약제로 인해 중요 지지선을 잠시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요 격전지는 지속적으로 차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며 막상 선을 그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래 빨간 선은 저희가 11월 8일에 짧은 손절가를 잡고 진입한 가격을 표시한 라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차트의 장기 지지라인과 거의 비슷한 자리입니다. 당시 진입가가 20만 2천원이었고 이탈가는 19만 8,500원이었습니다. 만약 이탈가를 벗어나서 손절이 됐다면 1.7%의 손실이 났을 것이고 목표가까지 도달하면 20%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진입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 지지라인에서 짧은 이탈가를 잡고 진입한다면 통계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출향파는 이날 진입하고 우측 화살표의 날짜인 11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20%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장기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진입해서 짧은 파동에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기 지지선으로 진입해서 짧은 파동에서 매도를 한다면 통계나 확률적으로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출향파가 매도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출향파는 다시 그 라인에 온다고 무조건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서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시황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지지나 저항선을 차트에 그어놓는 것은 주식의 기본이니 평소에 꾸준히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보니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차트를 보고 격전이 많이 벌어진 곳에 선을 긋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향파의 파동 매매처럼 짧은 파동에서 지지나 저항을 파악하고 수익을 내는 건 오랜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차트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 당일에 찍힌 일봉을 분석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같은 내용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부 주식 방송에 매일매일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차트 공부에 사용하시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원하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뉴스 어플에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면 필요한 뉴스가 자동으로 노출되니 그것만 잠깐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입니다. 시황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 통계를 이해하고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HLB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HLB 차트는 HTS나 MTS를 열어서 차트에 직접 선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일단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HLB 차트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장기 지지와 저항선을 확인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곧 준비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로 시청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주식교육 방송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강의는 구독자 단톡방을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출양파는 구독자 단톡방을 통해서 장중에 매매 전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리딩을 가끔이라도 따라하실 분들은 구독자 단톡방에 입장하셔야 정상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목 추천과 리딩은 무료로 진행되며 구독자 단톡방 입장 방법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